여기가 어디요? 여신님 오늘 아침도 강령하십니까? 씨앗씨앗 씨앗씨앗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모두들 좋은 아침입니다. 또 이렇게 아침 라디오 시간이 와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아침 인사부터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노능이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인사 같은 라디오 신호의 아침 라디오 시간입니다. 와, 분명 회식을 했는데 회식하셨구나. 회식하고 나면 다음날 네, 힘들죠. 아이고, 직장인의 애환이란 출근하고 계시는 노동이 여러분, 등교하시는 노동이 여러분, 분주한 준비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노동이 여러분들까지 벌써 평일 중 반절인 수요일. 모두들 수요일 아침 잘 지내고 계실까요? 다들 식사는 하셨을까요? 물론 아침 안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신호는 오늘 아침 또 든든하게 먹고 왔습니다. 시리얼과 삶은 계란. 신호는 아침 점심을 든든하게 먹고 저녁을 조금 가볍게 그렇게 먹는 편입니다만 요새는 또 아침 메뉴를 고민하게 되네요. 한동안 시리얼 도장 깨기를 했었는데 식사 못 하신다고요? 숙취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리얼은 뭐 먹냐고요? 요새 꽂혀있던 시리얼이 크리치오. 크리치오 아세요? 크리치오가 그 과자 꼬북칩처럼 이렇게 겹겹이 쌓여있는 시리얼이라서 되게 식감이 맛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쉽게도 한번 먹고 나니까 제 입점이 안 돼서 크리치오 파는 곳으로 원종이라도 가야 될까 봐요. 그래놀라 먹을 것 같았다고요? 그래놀라도 먹고 돌려먹기 하고 있는데 가장 맛있게 최근에 먹었던 거는 크리치오. 종류별로 다 먹었습니다. 콤프로스트도 먹고 그래놀라도 먹고 현미 그래놀라도 먹고 그리고 첵스 무슨 단백질만? 근데 그냥 퀘이크 맛이더라고요. 네, 그것도 먹고 콤프로스트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쵸. 기본이 가장 베이직하죠. 맛있죠. 근데 크리치오 한동안 맛있게 먹었는데 제 입점이 안 돼서 파는데 원정이라도 갈까 봐요. 첵스초코 약간 그거 아시죠? 우유랑 먹으면 첵스초코 우유가 초코 우유가 돼요. 애초에 시리얼에다가 우유를 말아 먹으면 기본적으로 설탕 코팅이 약간 되어 있다 보니까 우유가 달달해져서 맛있죠. 네. 어쨌든 시리얼 말고 다른 아침 메뉴 도장 깨기 해야 되는데 뭐가 좋을지 아직은 모르겠네요. 어쨌든 네. 신호는 어제가 저녁 방송 휴방일이었죠. 사실 쉬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직도 끝나지 않는 편집. 지금 편집 며칠째 하는 거지? 나름 욕심을 버린다고 버렸는데 네, 힘드네요. 아침에 시리얼 먹을 생각에 후딱 일어나신 친구분이 있다고요. 그쵸. 아침에 그런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계기가 되기도 해요. 신호도 여러분하고 만날 생각에 이렇게 네 할 시간이야 이러면서 일어나니까요. 신호가 어제 편집을 마치려고 시도를 했는데 욕망의 항아리가 너무 거대해서 아직도 자기 자신과 신호와 스스로 합의를 못 봤습니다. 네, 협상이 결렬됐어요.
아우, 협상이 결렬됐어요. 코코그라놀라도 맛있다고요? 한번 오늘 장 보러 간다면 그것도 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네, 나름 욕심 버린다고 계속 스스로 하고 합의를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합의 못한 것 같아요, 아직. 근데 문제는 욕심은 욕심대로 우겨놓다 보니까 체력이 바닥난 게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아, 역시 운동만이 모두를 구원한다. 한창 열심히 운동을 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한창 열심히 운동을 하던 시기에는 피로랑 노곤함을 크게 못 느꼈는데 이제는 한 번씩 와요. 쉬면서 하세요. 네, 쉬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호가 스스로의 욕망의 크기를 감당 못해서 나오는 피곤함입니다.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네. 단순히 운동을 안 해서는 아니고 날씨 탓을 대기엔 근데 충곤증 핑계를 대기에는 지금 너무 멀리 왔죠. 네, 너무 멀리 왔어요. 그래서 신호도 스스로 균형점을 제대로 찾아야 되는 시기라는 자각을 약간씩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체력 관리, 몸 관리 꼭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호의 목표는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쭉 함께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공지. 네. 유튜브에 신호의 다시 보기 채널이 오픈을 했습니다. 와! 치즈찌개는 다시 보기가 일정 날짜가 지나면 빠르게 사라지죠. 네. 근데 치즈찌개에서 못 보셔도 이제는 유튜브에 다시 보기 채널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다시 보실 수 있는 점. 하지만 한 달 가까이 쌓여온 영상의 양이 있어서 업로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2주면 사라지는데 맞아요. 너무 짧아요. 이것도 예전에는 아니랬는데 바뀌었죠. 그래서 풀영상은 한 달 가까이 쌓여온 게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다시 보기도 편집하냐고요? 아니요. 다시 보기는 라디오만 중간에 저희 노래 듣는 구간이 있잖아요. 1부 마칠 때랑 이제 방송할 때 그 부분만 잘라냅니다. 다른 건 편집 안 해요. 네. 딴 것보다도 저작권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영상 자체가 잘리면 아쉽잖아요, 저희. 그래도 기다려주신 만큼 채워서 놓치시고 못 본 방송이 있더라도 이제 유튜브에선 다시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페에도 공지할 거예요. 네. 아마 근데 신호가 보기에 좀 이건 좀 싶은 영상 있으면 그거는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영상을 어지간하면 올리겠지만 초창기 영상 중에 약간 그런 게 있었나요? 하는 그런 영상들은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여기서 찾으면 나오나? 잠시만요. 여기 있다. 네. 한번 다시 보기 채널 잠깐만 띄워볼까요? 여기입니다. 신호 다시 보기 채널. 신호 본 채널 가면은 연관 영상에 떠 있고요. 지금은 정말 초창기 영상만 있는데 아마도 곧 빠르게 메꿔질 예정입니다. 네. 신호 다시 보기라고 되어 있고 본 채널 들어가면은 이렇게 밑에 리프벨 신전 연관 링크에 있어요. 네, 여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요일 아침 언제 생겼지? 어제 생겼습니다. 네,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다시 보기 채널 찾아주시고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라디오 순서 진행을 해볼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순서는 나란 오늘 하루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별자리 두 분을 주목해서 오늘의 운세를 들려드리는 시간,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와! 12별자리 중 오늘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별자리는 바로 양자리입니다. 주요 행성들이 양자리에 집결해서 달이 모든 행성들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태양, 그리고 금성, 역행하는 수성조차 양자리 노능이 분들의 카리스마를 가리지 못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강력한 자기장과 매력이 드러나는 날. 네, 모두를 이렇게 마성 힘으로 끌어당기시는 거겠죠. 과거에 실패했던 일에 다시 도전을 하신다면 어쩌면 오늘은 성공할지도요. 행운의 아이템은 당당한 열정을 시각화해 줄 수 있는 붉은색 아이템. 여성분이라면 립 제품, 남성분이라면 넥타이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주목해야 될 두 번째 별자리는 두구두구두구 물고기 자리입니다. 오늘은 의욕과 책임이 제약에 묶여서 육체적 피로나 압박이 클지도 모르는 날입니다. 잠시 무리하게 페달을 밟기보다는 시동을 끄고 엔진을 식혀야 되는 날입니다. 행운의 아이템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고 마음의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는 소금? 소금, 네. 왜 행운의 아이템이 소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어쨌든 오늘 좀 평상시에 싱겁게 드시는 물고기 자리 노농이 분들 계신다면은 나트륨 충전 좀 해볼까요? 신호가 특별한 재주로 알아오는 운세긴 하지만 이럴 때는 조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신호도 조금 난감하네요. 그만큼 영양 보충 중요합니다. 네,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붉은 넥타이는 네. 그런 느낌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면 네,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네, 예측이니까요. 어쨌든 방송 봐주시는 노농이 여러분들 중 오늘 가장 주목해야 될 별자리 두 분 잘 들으셨을까요? 양자리 그리고 물고기 자리, 오늘의 운세 한 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 신호의 가호를, 그리고 나머지 별자리 분들께도 행운이 깃드는 하루가 되기를. 자, 그럼 오늘 생선과 소금이라. 생선과 소금? 네. 오늘의 짧은 운세를 뒤로하고 여러분과 신호가 본격적으로 소통하는 오늘의 소통 시간, 아침 라디오의 중심의 기죠. 오늘의 화제거리, 오늘의 토픽 시간으로 돌입해 보겠습니다. 와! 네. 오늘의 토픽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요새 닌텐도에서 각종 IP로 영화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작년에 이미 흥행했던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애니메이션, 3D로 나왔죠?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해서 극장판 영화, 슈퍼마리오는 조만간 또 갤럭시 개봉하죠? 슈퍼마리오 갤럭시. 그리고 또 다른 영화가 개봉 예정일이 떴습니다. 와! 바로 젤다의 전설. 네, 젤다의 전설. 닌텐도와 소니가 합작해서 제작 중인 젤다의 전설 실사 영화가 시네마콘 2026에서 촬영 완료 발표를 알렸다고 합니다. 젤다가 떴구나. 네, 떴습니다. 스티커 한 장만 공개되고 여태까지 정보가 업데이트된 적이 없었는데 이제 2027년 5월 7일 개봉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기대됩니다. 신호가 게임에 대한 식견은 좀 짧지만 닌텐도 스위치 2는 아직 없어요. 네, 2는 아직 없는데 그래서 초록애가 젤다죠? 금발이 젤다예요.
네. 신호가 2는 없고 스위치가 1만 있는데 팩트 초록옷 입은 네. 근데 신호는 게임에 대한 식견은 짧지만 야생의 숨결이랑 왕국의 눈물, 네, 야숨이라고 왕눈이라고 부르죠. 이 두 개는 진짜 재밌게 플레이했는데요. 주변에서 인제서야 젤다를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나오고 계셔서 와 진짜 안 해본데 너무 사고 싶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곤 합니다. 신호가 1편 나왔을 때 바로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있다가 플레이를 했거든요. 네. 그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안 해본데 사고 싶다라는 말이. 근데 진짜 깨말못인 신호도 처음으로 느껴보는 충격이었다고나 할까요? 왕눈과 야숨 둘 다 하늘에 이렇게 딱 로고가 뜨면서 시작을 하죠. 야숨은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왕눈은 하늘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근데 그 로고가 촥 하고 떠오를 때 주제가랑 함께 시작을 하는 그 장면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네. 솔직히 안 한데 사고 싶다. 진짜. 네. 시리즈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신호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네. 신호도 야숨 플레이해보기 전까지는 재미삼아서 초록옷 입은 애가 제일 나죠? 이러면서 엄청 놀렸어요. 왜 주인공은 링크인데 주인공 이름은 링크잖아요. 근데 젤다가 왜 제목에 붙지? 그게 항상 의문이긴 했습니다. 네. 왜일까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커비도 별의 커비잖아요. 주인공이 커비인데. 마리오도 슈퍼 마리오인데 마리오가 주인공이잖아요. 링크가 누구였더라? 링크 다다다다다. 네. 어쨌든 후속 되기 전에 네. 젤다 시리즈 좋아하는데 아직도 링크 보고 젤다라고 부른다고요? 링크 스타트. 그쵸, 이제 모두의 약간 애정어린 호칭입니다. 네. 링크가 곧 젤다인 네. 혼연일체죠. 뭐. 어쨌든 후속작으로 왕눈 이후에 지혜의 투영이 나왔었죠. 네. 그때는 진짜로 젤다가 주인공이 됐으니까 젤다의 전설이란 말도 이제 뭐 맞다고 일부분은 인정 가능한 거겠죠. 영화판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썰이 돌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실사화했다가 방한 게임 영화들 떠올리면은 젤다의 전설만은 잘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 젤다는 얼마 나오지도 않는단 말이야. 아마 그 타이틀에 캐릭터명이 붙어있는데 출연 지분이 굉장히 짧은 몇 안 되는 시리즈가 아닐까. 흥한 게 없긴 한데 일단 뭐가 있을까요? 실사화한 게임 영화들. 일단 헐리우드 최초의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최초의 실사판 게임 영화로 바로 슈퍼마리오 실사 영화가 최초에 존재를 했습니다. 2023년에 네, 애니메이션 극장판이 나오기 전에 최초의 실사화가 있었어요. 무려 헐리우드 최초의 실사 영화입니다. 네. 야. 93년. 네, 저런 게 존재를 했습니다. 뭐 내용은 굳이 말하진 않겠습니다. 지나치게 하이퍼 리얼리즘이 됐죠. 네, 이게 뭐지? 이거 말고 스트리트 파이터도 실사 영화 있었죠. 이거는 최근 거고, 네, 이 버전. 반담 아저씨 나오는 거.
장클로드 반다아저씨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런 것도 있었죠. 아, 모두가 분노하고 네, 이렇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도 최근에 개봉하는 시리즈는 또 그럴싸해 보이지 않나요? 최근에 이제 올해 개봉 예정으로 뜬 쪽은 캐릭터가 그럴싸하게 포스터가 나와서 그나마 약간이나마 네, 기대를 가져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본 적은 없지만 별로예요. 네, 여태까지는 좀 그랬지만 게임 실사 영화 하면 그래도 성공한 걸로 그걸 빼놓을 수가 없네요. 표정 옆에다 놓고 같이 해야지. 아니, 이거 너무 약간 여러 가지 썰이 있죠. 이때 유출된 이게 그거였죠. 소닉 개봉하기 전에 유출된 일부 장면이었는데 노이즈 마케팅을 위해서 일부러 이런 장면을 내보내고 나중에 수정했다는 말도 있고 밤티 레전드 밤티입니다 진짜. 이게 뭐야? 다행히도 나중에 수정이 됐었죠. 네, 여기에서 여기를 이렇게 수정이 됐었죠. 다행입니다. 소닉은 사실 저 성형우란 말이 왜 이렇게 웃기지? 네, 소닉은 뭐 소닉 캐릭터는 그렇다 치고 짐 캐리 아저씨가 너무 배우분이 너무 하드 캐리를 해서 닥터에그맨 네, 이 캐릭터 하나는 진짜 잘 살린 것 같아요. 사실 소닉은 신호가 안 봤습니다. 신호가 안 봤는데 그래도 네, 원맨쇼 영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짐 캐리 아저씨가 혼자서 하드 캐리를 하는 짐 캐리가 하드 캐리?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들었어서 그나마 마리오 이전에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게임 실사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네,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실사화했다가 망한 영화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젤다의 전설만은 잘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 네, 어이고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래도 공개된 스틸컷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요. 왜냐면은 보시면은 그래도 그럴싸해 보이지 않나요? 갓 오브 워도 실사화 드라마가 나온다고요? 누가 크레토스 하시는 거지? 네. 갓 오브 워도 궁금한데요. 잘 살려야 될 텐데. 약간 갓 오브 워 시그니처 대사 있잖아요. 물론 1편은 아니고 2편에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 성우분이 목소리가 너무 딥해가지고 약간 따라할 수가 없네요. 신호의 목소리는. 아들아, 따라할 수가 없어. 너무 깊어요. 제우스, 당신의 아들 크레토스가 왔어. 맞아요, 그것도 있죠. 목소리가 되게 좋으신 분이어야 될 것 같아요. 갓 오브 워도 기대되네요. 어떻게 나올지. 어쨌든 젤다의 전설은 공개된 스틸컷만 봐서는 괜찮은 것 같죠? 추측으로는 젤다 복장이 이렇게 푸른색에다가 이전에 등장했던 시리즈의 공주 복장보다는 그 왕눈에 나왔던
푸른색 의상에 가까운 걸로 봐서 아마도 야숨에서 왕눈 정도의 타임라인이 아닐까, 그런 추측글이 꽤 있었죠. 네. 그래서 나와봐야 알겠다.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이런 복장인데 완전 이전 시리즈일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모르는 일입니다. 아직. 개인적으로 시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의 토픽으로 젤다의 전설 실사영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살려줬으면 하는 포인트를 갖다가 뽑아보자면요. 젤다의 영화 실사영화에서 뭐 링크의 비주얼도 좋고 공주님의 비주얼도 좋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살려줬으면 하는 게 있다면은 가논은 제발 두툼한 섹시한 남자로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CG 들어가겠죠. 네. 근데 아직까지 공개된 캐릭터가 스틸컷에서는 젤다와 링크밖에 없는데 일단 그 둘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까 이미지 보셨듯이. 근데 가논 캐스팅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앙, 가논, 악역이지만 네, 영원한 용사의 숙적은 마왕.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포스가 중요합니다. 판타지 게임을 실사와 제대로 살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근데 이거는 모든 판타지 장르의 숙명인 것 같아요. 이전에 신호가 덕톡 할 때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의 사례로 항상 뽑는 게 몇 개 있는데, 네. 시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몇 개 있는데 으아, 이게 뭐야. 젤다처럼 화려한 무기 액션이 대부분 경우는 그쵸. 대표적인 실망 사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게 뭐야. 이 구도 뭐야. 이거 진짜 뭐지? 에드워드 오빠. 네, 이거 존재하지 않았던 기억인데 자꾸 한 번씩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게 있었어요? 있었다네요. 강연금이냐고요? 네, 강철의 연금술사 실사화인데 볼 때마다 자꾸 기억이 삭제가 되네요.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네요. 네. 해리포터 불법 버전 같다.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영화마다 살려야 되는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실사 영화 감독님들은 애니메이션 오타쿠들이 아니다 보니까 못 살리는 포인트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런 게 있었나? 그러게요. 이런 게 있었네요. 아예 각 잡고 그 슈퍼맨이나 배트맨처럼 오래된 프랜차이즈거나 아니면은 특징이 뚜렷한 거면 괜찮은데 일본이나 그쪽 약간 특정 판타지 계열 영화들이 좀 살리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게임 실사화 영화라고 치면 또 나오는 거 있을까요? 게임 실사화 영화. 에이 아니죠. 설마 덜하기 크레토스인가? 아니겠죠. 맞아. 아오니도 실사 영화가 있었죠. 아오니도 실사 영화가 있었죠. 이유는 모르겠는데. 네. 철권. 맞아. 철권도 있었네요. 제일 잘 된 거면 레지던트 이블. 그거는 그러네요. 최근에 마인크래프트도 있었고 아오니 실사.
마인크래프트 실사는 그래도 잘 나온 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있지? 한번 볼까요? 보면 나오려나? 사일런트 힐. 맞아, 사일런트 힐 영화판. 사일런트 힐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레지던트 이블은 그래도 잘 된 편이고, 확정은 아니라고요? 아까 워크래프트, 네,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어쌔신 크리드, 네, 이런 것도 있었고, 명탐정 피카츄. 사실 신우는 명탐정 피카츄는 재밌게 봤어요. 피카츄 싫어하시는 호불호가 좀 갈리긴 했는데 피카츄는 일단 귀여웠어요. 다른 포켓몬들도 실사화된 게 좀 징그러운 것들도 있긴 했는데 괜찮기도 했고, 위쳐. 위쳐도 드라마 시리즈죠. 근데 위쳐가 있었네요. 고스트 오브 스시마도 나온다고? 라오어. 맞다, 라오어도 있고, 페르시아의 왕자. 맞아, 진짜 많네요, 이렇게 보니까. 적지 않네요. 위쳐는 멋있다. 그죠. 그러니까 적지 않은데 관건은 사람들이, 정확히는 팬층이 그 시리즈를 사랑해온 팬분들이 좋아하는 포인트,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를 얼마나 잘 살리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우가 생각하기에 용사의 전설을 살리려면 당연히 마왕의 무게감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툼하고 근육 가득한 분이 부디 간혼을 맡아서 잘 살려주시길. 네,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또 몇 가지 어떻게 묘사될까, 그리고 어떻게 묘사될까. 네, 그리고 잘 나온다면 진짜 좋겠다 하는 캐릭터 몇몇을 뽑아보자면요, 왕눈이랑 야숨 시리즈 한정으로만 생각을 해보면은 신호가 기대하는 캐릭터는, 만약에 왕눈 야숨 타임라인이라고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시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드 좀 킹받는 미소가 좀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잘 살린다면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약간 인어가 아니라 어인 그런 느낌. 생각해보면 두툼한 배우가 있나요? 근데 배우는 진짜 하기 나름이라서 이거는 정해둔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슈퍼맨 헨리 카빌, 그러니까 게임만큼 두껍기는 좀 힘들고 슈퍼맨이랑 위쳐 맡았던 헨리 카빌도 원래는 되게 말랐었대요. 근데 캐스팅 되고 나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몸을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배우 하면 드웨인 존슨밖에 안 떠오르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드웨인 존슨의 역할이 그 블랙 아담이자 그 스콜피온 킹이자 뭐 너무 많으니까요. 존시나 그쵸. 피스메이커에서 되게 잘해줬는데, 근데 신호가 생각하는 존시나는 악역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은 물론 그 피스메이커도 엄연히 따지자면 완전 선역은 아니었는데, 그쵸, 개그캐 위주기도 하고, 존시나가 간혼하면 자꾸 눈에서 겹쳐 보일 것 같은데. 제이슨 모모아는 약간 제이슨 모모아 괜찮을 것 같은데. 제이슨 모모아는 근데 이미 아쿠아맨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판타지 영화에 나오시던 분들은 항상 판타지 영화만 하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제이슨 모모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너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간혼을 해주시는 분이 캐스팅을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너무 미국형 백인이신 분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지가 멋있어도 엄청나게 두꺼운 근육이 없다. 사실 근육형은 맞는데 간혼이 지나치게 간혼 공식 설정이 인간이 아니라 겔드족이잖아요. 겔드족 인간인가? 어쨌든 좀 이렇게 두껍고 우락부락하고. 근데 아마 잠시만요. 아마 그 몸통 두께를 따라가려면 그 피지컬 100 아시아에 나오셨던 그 몽골 씨름 선수분 있죠. 그 정도의 피지컬이 아니면은 힘들 것 같아요. 몸 자체로 따라가기에는. 아마 헐크나 워크래프트 워크처럼 CG 처리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크 로팔로 배우분이 헐크 하셨잖아요. 그분도 원래는 그렇게 키가 크거나 덩치가 크신 분이 아닌데 헐크 역할 하신 거 보면은 인상만 맞으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간혼 관상만 따졌을 땐 제이슨 모모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이슨 모모아 특유의 그 눈이 되게 악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인상 깊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뭐 아바타처럼 풀 CG로 가는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배우의 인상도 큰 역할을 차지를 하니까요. 제이슨 모모아 괜찮은데 혹시 캐스팅 뜬 거 있나? 잠깐만 찾아볼까요? 지금 공개된 정보가 인파 배우가 나왔네요. 인파 지금 나온 캐스팅이 젤다, 그러니까 캐릭터상으로 간혼이 등장은 하는데 인파 배우분이 추가로 공개가 됐네요. 한번 볼까요? 되게 신비로운 분이 그게 되셨다. 보시면은 지금 이분이 인파 역할 배우로 공개가 되신 분이라 그러는데 인상 되게 특이하시지 않나요? 인파도 근데 젊은 모습으로 나올지 늙은 모습으로 나올지 지금 감이 안 섭니다. 어느 쪽이려나? 근데 일단 무게감은 확실하겠다. 중안부 되게 기시네. 방금 보니까 티베트인이랑 호주 혼혈이시래요. 그래서 독특한 인상을 가지셨구나. 치면 나오나? 이미 누가 합성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보면은 좀 잘 캐스팅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런 이미지로 보면은 홍콩인가? 타임라인이? 어느 쪽인 거지? 이렇게 보면 이미지 잘 맞는 것 같아요. 약간 그 판타지 영화에 주로 나오시는 분들이 항상 본인이 배우로 활동하기 전에는 겪었던 일종의 컴플렉스 같은 거라고 말하시는 경우가 있는 게 자기는 본인이 그렇게 특출난 외모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인상이 특이하니까 오히려 영화계 아니면은 뭐 배우계, 판타지 영화 이런 데선 되게 좋아했다 이런 말 많잖아요. 대표적인 배우분이라고 하면 이분이 나이가 너무 안 드셨으면 이분이 간혼하셔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론 펄먼이라고 헬보이도 하시고 그 퍼시픽 림에도 나오시고 항상 델토로 영화에 단골로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인상이 되게 독특하셔서 걸어다니는 특수분장이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목소리도 되게 좋으셔서 성우도 많이 하시고 이거 뭐야? 네, 그러니까 그냥 얼굴에다가 색만 발라도 그렇게 보이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인상이 독특한 게 판타지 영화에선 이점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런 거 찾아내는 거 잘하는 신호님. 신호의 덕질은 넓고 얕으니까요. 네. 개인적으로 여자 배우 중에서는 되게 판타지 영화에 잘 어울리는 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냐 테일러 조이. 아냐 테일러 조이가 듄도 나오고 데뷔작은 아니고 초창기에 나왔던 것 중에 엑스맨, 그 좀 망한 시리즈인데 엑스맨 중에 어린 친구들만 나오는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 이름이 뭐였더라? 콜로서스의 동생. 네, 콜로서스의 동생으로 나오죠. 매직, 맞아, 매직. 매직으로 나오는데 인상 되게 독특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조이 셀다나, 그러네요. 조이 셀다나. 그 배우분도 되게 특이한 느낌 주시죠. 그러니까 뭔가 다소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인상을 주는 배우분들이 오히려 판타지 영화에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조이 셀다나, 근데 조이 셀다나 너무 미인분이신데? 조이 셀다나 미인분이신데, 근데 네이틸이랑 가모라는 조이 셀다나가 아니었으면은 못 살렸을 것 같긴 해요. 비록 아바타는 CG긴 했지만 분장 CG긴 한데, 근데 그거는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배우분이 연기를 하는 대로 따라가는 영화였기 때문에 어쨌든 풀 CG 처리 나간다고 해도 이목구비 위치라든가 표정이라든가 그 모션, 얼굴 근육 움직임 이런 게 다 그걸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시아시아.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판타지 영화에서의 관상이 좀 다소 특이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수중 장면은 실제로 숨참기로. 네, 맞아요. 근데 정작 그 장면 중에 크게 쓴 건 없었다고 들어가지고. 하지만 네, 그만큼 필요한 장면이 있었던 거일 테니까요. 그래서 관상 특이한 배우분들이 잘 살아나는 것 같아가지고 젤다의 전설 아까 배우만 생고생했다고요?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하는 거죠. 이제 그 중에서 괜찮은 걸 골라서 쓰는 그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은 관상 나름 잘 살린 것 같은데 일단 신호는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있지? 시드 말고요. 신호가 방금 시드 기대된다고 했는데 리토족도 인회잖아요. 아이고 왜 이렇게 크게 나오지? 리토족도 인회라서 아이고 이미지가 너무 크네. 그냥 검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네. 리토족도 인회라서 되게 기대를 하는데 새잖아요. 나오려나?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나올지 진짜 궁금하네요. 네. 감독하고 사이 안 좋다 하면 괴롭힘 당하거나 잘린다고요? 그런 편이죠. 이건 근데 배우하고 감독분들의 문제니까 저희는 편안하게 영화나 보기로 해요. 리토족도 조류 인회로서 미감이 잘 나왔는데 이걸 살릴 수 있을까? 이거 잘못하면 특촬물에 나오는 조류 그거 되는데. 특촬물 조류라고 치면 나오나? 딱히 안 나오네요. 왜 그 특촬물에 나오는 캐릭터들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머리만 새로 나오시는 캐릭터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은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요. CG와 분장 그 중간에 어딘가에 합의점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제발 나온다면, 제발 나온다면은, 네. 인회만 좀 어떻게 잘 살려주기를 소니와 닌텐도가 그래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젤다 게임 내에서 영화에 등장할 캐릭터들 중에 혹시 기대하는 캐릭터 있으실까요? 야숨하고 왕눈 타임라인이면은 나올 캐릭터들이 적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없어요? 아, 반어하시네. 신호는 개인적으로 네, 인웨드라고 간원, 인웨하고 간원, 젤다랑 링크는 걱정 안 합니다. 젤다랑 링크는 걱정 안 하는데 오히려 인웨 캐릭터들 이렇게 리토 아니면 뭐 아까 뭐였죠? 조라 그런 캐릭터들 네, 굉장히 잘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거는 카메오로라도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테리 테리 잘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라울? 라울은 과연 나오려나? 라울 잘 살리면 이거 진짜 아카데미 분장상감인데. 아, 라울 전화. 아, 섹시하다. 아, 라울 전화 너무 섹시해요. 소니아는 복 받았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라울 진짜 너무 멋있어요. 라울 진짜 멋있는데 잘 살릴 수 있을까? 그걸 모르겠네요. 아, 너무 멋있어. 네. 근데 또 여기서 또 하면은 신호가 이제 앓는 라울의 모먼트에 대해서 너무 길게 얘기를 할 것 같아가지고. 네. 젤다 캐릭터들이 일단 프랜차이즈가 오래된 만큼 특색 있는 캐릭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잘 살리냐 못 살리냐에 따라서 영화의 흥행 여부가 굉장히 갈릴 것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젤다랑 링크는 당연히 차차하고 신혼님은 그쪽이시군요. 무슨 뜻이시죠? 무슨 뜻이죠? 그쪽이라니? 신호 수상하고 돈 많은 그런 쪽 아닙니다. 그저께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신호는 그쪽이 뭔 쪽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종족에 상관없이 네. 종족에 상관없이 아름다운 걸 좋아합니다. 신호는 굳이 따지자면 외모지상주의자예요. 수상하게 노리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분장이 잘 돼도 스토리나 전개가 이상하면 망해서 젤다의 전설 스토리를 꼬을 수가 있을까요? 꼬기도 힘들 것 같은데 수상하게 돈이 없는 너무 슬픈 말이야. 그렇게 슬픈 말을 네 어쨌든 아 갑자기 조금 슬퍼졌는데 네 돈 많았으면 뭐 그 스토리로 망한다고 하면 뭘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아니 근데 너무 단순한데? 재앙이 있었고 용사가 있었고 바왕을 죽이고 평화를 되찾는다. 얼마나 간단해요. 여기서 벗어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일단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는 하고 있어요. 닌텐도가 과거에 슈퍼마리오 영화판의 첫 실사 영화 제작 이후에 내가 생각했던 스토리는 이게 아닌데? 라는 측면에서 실망했다 그랬어요. 퀄리티 같은 것보다도. 그러니까 제작사가 무능한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잘 나와줘라. 제발 잘 나와줘라. 팬인 입장에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쯤에서 1부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의 화제거리 토크 젤다의 전설 실사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젤다와 또 게임 실사 영화와 이야기로 꽉 채워봤는데요. 네. 오늘은 정말 짧고 임팩트 있는 노래로 가겠습니다. 무려 많은 분들이 이게
공식이라는 걸 잊지 못하셨었죠? 네, 무려 닌텐도 한국 본사에서 냈던 노래인 링크의 노래 듣고 오늘의 신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려 11년 전에 닌텐도 공식에 올라왔던 링크의 노래였습니다. 이런 게 있었죠. 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다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시기를 다시 들어보시기를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한이 맺힌 이 용사의 노래 듣고 돌아오셨고요. 하지만 링크, 당신은 용사라기엔 대사가 너무 없어요. 안 그래도 영화판에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우려 중에 대사가, 야숨이랑 왕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사가 따이얍 허 흐 흐 이런 거밖에 없을까봐 우려된다는 분들이 간간히 있어요. 네, 아이 농담입니다. 근데 설마 그러겠어요? 설마? 네, 자, 젤다의 전설과 용사 이야기에 이어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라디오에 깊이를 더해주는 시간, 오늘의 신화 이야기 시간입니다. 1부에서 젤다의 전설 이야기를 했잖아요. 용사 링크 이야기도 했었죠. 젤다를 구하기 위해 하늘을 날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정말 고생이 많죠. 교양방송, 당연하죠. 신호의 방송, 교양이 넘치는 교양방송입니다. 근데 사실 원조 용사 맛집인 신화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링크 못지않게 지독하게 굴려진 용사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페르세우스예요. 페르세우스 이야기 다들 아실까요? 네. 페르세우스라는 용사가 원래 출생도 비범하고 원래는 자기가 왕자인 줄도 모르고 자랐다가 나중에 어딘가에서 청년으로 이렇게 딱 성장을 했죠. 원래는 왕자 출신이었고,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가 공주인데 외딴 섬에 상자에 실려서 같이 어머니와 함께 보내지고, 어느 섬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성장을 해서 장성한 청년이 됩니다. 근데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났을 때 그 섬의 왕인 폴리덱테스가 페르세우스의 어머니인 다나에한테 찝쩍거립니다. 근데 아들인 페르세우스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비열한 꾀를 냅니다. 와, 쿠팡이 그때도 있었구나. 로켓 배송. 네,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내가 결혼 선물을 준비 중인데 너는 용사니까 뭐 좀 특별한 거 없어? 이래가지고 메두사의 머리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해서,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뭐 눈만 마주쳐도 돌이 된다는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라니까. 이거는 너 가서 죽어라 라는 말을 돌려서 한 거죠. 하지만 우리의 순진한 용사 페르세우스는 까짓 거 해보죠 라면서 신지처럼 이카리겐도 같은 그 주문에 또 그리스 아침 드라마 야리마스요 하면서 결국에 메두사의 목을 베러 길을 떠납니다. 신호의 관점에서 보면요, 페르세우스는 사실 장비 하나 없는 노템 유저에 가까운 거였죠. 마스터 소드 없이 나뭇가지로만 간원 잡는, 물론 그런 분들도 있긴 하죠. 근데 페르세우스는 진짜 나뭇가지만 들고 메두사를 잡으러 간 겁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정말 더럽고 치사한 혈연, 지연이 발동을 합니다. 아버지가 제우스다 보니
배다른 남매들인 헤르메스 그리고 아테나, 다른 신들의 아이템이 지원이 나옵니다. 헤르메스는 하늘을 나는 신발과 칼을, 그리고 아테나는 자기의 방패를 빌려줍니다. 그리고 하데스로부터 모습이 잠시 안 보이게 된 투명한 투구도 받았죠. 그렇게 템빨로 장착을 하고 이제 길을 모르니까 메두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그라이아이라는 새 할머니를 찾아가는데요. 이 할머니들은 세 명이서 눈알 하나, 입 하나 이런 식으로 신체 부위를 돌려쓰고 있었습니다. 페르세우스가 여기서 아주 영리한 혹은 조금 비열한 짓을 하죠. 어르신들에게 똥강아지였나 보네.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왜냐면은 용사인데 템 하나도 없이 가겠다고 하니까. 근데 페르세우스가 그런 묘사가 없긴 해요. 페르세우스 얘기도 영화로 있다고요? 맞아요. 타이탄 있죠. 고전 영화. 오히려 그건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최근 것도 리부트도 한번 했었고. 사실 헤라클레스처럼 대단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테세우스처럼 왕자로 자라나지도 않았으니까 당연히 신들이 안 챙겨줄 수가 없지 않았을까? 신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신호도 재밌게 봤습니다. 그건. 어쨌든 그래서 템빨로 장착한 페르세우스가 그라이아이들에게 가서 좀 비열한 짓을 합니다. 할머니들이 서로에게 눈알을 건네줄 때 중간에서 쓱 가로채버리고 내 눈알 어디 갔지? 너한테 줬잖아. 안 받았어. 이러면서 서로 그라이아의 할머니들이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협상을 시도를 합니다. 누나를 받고 싶으면 메두사의 거처를 알려달라. 결국 정보를 얻어낸 페르세우스는 드디어 메두사의 소굴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테나가 준 방패를 거울 삼아서 뒷걸음질로 다가가서 내 눈 돌려줘. 하지만 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방패에 비친 형상으로만 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눈이 멀지 않아서 메두사의 눈을 피하면서 한 칼에 목을 베는데 성공을 하죠. 용사라는 직업이 그래도 조건이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힘이 좋던지, 출신이 좋던지, 아니면 이렇게 꾀가 좋던지. 링크는 뭐가 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키는 작은데. 미안합니다, 링크. 브루스 웨인의 능력 부자. 브루스 웨인은 그럼 거지가 되면, 물론 웨인 엔터프라이즈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브루스 웨인은 초능력을 잃는 건가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일 것 같은데, 어쨌든 용사라고 하면은 특출난 능력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영웅이나 용사라면은. 그래서 메두사의 눈을 피하면서 어쨌든 목을 베어낸 페르세우스는 머리를 챙겨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페르세우스가 에티오피아 해변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 웬 미녀가 바위에 묶여 있는 거예요. 바로 안드로메다 공주였습니다. 왜 묶여 있었냐고요? 그놈의 말실수 때문에 공주의 엄마인 카시오페이아가 내 딸이 바다의 요정들보다 이쁘다라고 자랑질을 하다가 포세이돈을 빡치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포세이돈이 보낸 바다괴물을 달리기 위해서 공주를 제물로 바친 상황이었죠. 페르세우스는 여기서 용사의 직업정신을 발휘를 합니다. 저런 입방정이 문제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저 괴물 잡으면 공주랑 결혼시켜줄 거임? 이라고 딜을 걸어요. 그리고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서 괴물을 돌로 만들어 버립니다. 신화가 볼 때 결국에 이렇게 신화가 존재해야 이야기도 게임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메두사의 머리도 베고 그리고 괴물도 돌로 만들고, 결국에 페르세우스는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왕도 자신에게 터무니없는
부탁을 했던 왕도 돌로 만들어버리고 안드로메다 공주와 결혼도 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걸로 끝이 납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돼서 보스몬스터도 등장했고 특수 아이템도 사용하고 네, 여러 가지로 좋은 결말을 맞은 평화를 맞은 페르세우스의 일대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페르세우스가 그 자신과 어머니가 떠내려져 갔던 로켓 배송당해서 섬으로 흘러갔던 그곳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원반 던지기 대회에 나갑니다. 근데 하필 원반 던지기 대회에서 던지는 원반이 돌풍을 타고 관객석으로 날아가요. 그리고 하필 변장을 하고 구경을 왔던 자신의 친할아버지의 발등을 맞춰버려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업보인지 뭔지 그 상처가 악화돼서 결국 죽게 됩니다. 애초에 어머니와 공주였던 어머니와 자신을 박스에 담아서 상자에 담아서 떠나려 보냈던 신탁이 있었거든요. 너의 외손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 말을 피하려고 그렇게 멀리 떠나보냈는데 결국 이 잔인한 신탁이 수십 년의 세월을 돌아서 결국은 이루어진 거죠. 영웅서사시의 규칙은 뭐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네. 그래서 페르세우스는 의도치 않게 해피엔딩을 맞는 줄 알았지만 살인자가 돼서 죄책감에는 시달립니다. 페르세우스의 삶을 보면은 조금 기구합니다. 네. 상자에 담겨 버려지고 괴물과 싸우고 공주를 구하고 결국 원치 않는 운명의 주인공이 되죠. 해피엔딩도 있었고 비극도 있었지만 용사라는 거는 단순히 칼 잘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한테 주어진 이 지독한 운명의 무게를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을 바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링크도 그렇잖아요. 대사 한마디 없이 묵묵히 뛰어다니면서 젤다를 구하고 세상을 지키는 그 마음. 물론 뭐 한마디도 없는 건 아니고 뭐 뛰어 이런 대사도 있기는 하지만 이건 대사라기보단 괴성에 가깝죠. 네. 신호도 아직 여러 난관이 많지만 용사의 마음으로, 네, 여신이지만 신호는 전직 여신이지만 용사의 마음으로 한번 신호에게 주어진 난관들을 극복을 하면서 성장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신화 이야기 원조 용사 페르세우스의 이야기였는데요. 네, 모두 잘 들으셨길 바랍니다. 네. 이걸로 오늘의 신화 이야기는 여기서 끝. 벌써 저희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네요. 네, 오늘이 수요일, 평일에 정점이죠. 그래도 벌써 반절이 남았어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용사처럼 용사 일대기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뛰어나올지도 모르는 하루입니다. 아쉬워라.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그럴싸한 대처 능력이 있고 또 신호가 여러분에게 가호를 내려드리니까요. 맞다. 그리고 아까 오늘 아침 라디오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호의 다시 보기 채널이 오픈을 했습니다. 네. 유튜브 다시 보기 채널 오픈을 했고요. 이제 조금씩 영상 채워져 나갈 예정이고, 그래도 오늘은 저녁방이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오늘은 저녁 저체 소통도 있는 날이죠. 네, 잊지 말고 저희 저녁에 다시 보자고요. 이번 주는 10시 고정. 네, 10시 고정이니까 잊지 말고 저희 그때 만나는 걸로 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아침 라디오는 여기까지. 오늘의 마지막 곡은 용사들의 용기를 북돋아줄 아주 파워풀한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매진 드래곤스의 에너미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전문은 여기서 닫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따가 보는 걸로 할게요. 우리 모두 이따 다시 만나요. See you. 안녕.